자, 페이지 20쪽, 21쪽 2권입니다. 2권 5번 보겠습니다. 5번 볼게요. 그림은 평행한 두 금속판 A와 B 사이에 화살표 방향으로 형성된 균일한 전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A 판때기가 있고요. 밑에 B 판때기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자, 전기장의 방향이 어디에요? A에서 B를 향하고 있죠. 그럼 전기장은 뭐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게 전기장의 개념 정의고요. 그죠? 전기장의 방향은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그 지점에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에요.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야. 그런데 전기장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를 향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플러스 입자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A는 플러스로 전기를 띄웠냐? 마이너스로 전기를 띄웠냐?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둘 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띌 수도 있어. 한 놈이 개 세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했을 때 A하고 B가 반대 종류 이런 거 없냐? 없네. 어쨌든 평행판이라고 얘기하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전환이 형성이 된 거고 반대 방향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보통 미리 조금 더 배워봐 알겠지만 우리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 플러스가 아래쪽으로 밀린다 그 뜻이잖아요. 그치? 그럼 뭐라고? A 판때기는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B 판때기는 뭐? 마이너스를 띄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억이 맞네요. 는 A와 B 사이에 P가 A에 가까이 갈수록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커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전기력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나는 게 전기력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랑 똑같다고? 자기력선하고 거의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력선이 몰려 있을수록 자기장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센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디를 보더라도 전기력선이 몰려있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위나 아래나 좌우나 어디나 다 전기력 자체는 똑같다. 크기가 일정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커지는 게 아니라 보다 일정하다로 얘기하시면 돼요. 디귿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 플러스 입자잖아.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 있고 뭐의 방향과 같다?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 이게 정의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겠죠? 답이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6번 가볼게요. 6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가 X축 상에서 X가 D인 점하고 X가 2D인 점에 놓여져 있답니다. 고정되어 있답니다. 여기가 D점, 여기가 2D인 점인데 여기에 A가, 여기에 B가 놓여져 있대요. 고정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X가 0인 점에서 전기장이 0이 됐대. 여기서 이 0인 점에서 이 좌표 0인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라고? 0이라고. 자, 전기장은 스칼라다 벡터다? 벡터다. 그러니까 벡터 더하기라서 어떻게 됐다고? 0이 된 거니까 여기서 A가 만든 전기장하고 B가 만든 전기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의 전환량의 크기가 Q래요. A 전환량의 크기가 Q랍니다. 얘의 전환량이 Q라고 줬어요. 그러면 A가 만드는 전기장이 원점에서는 어떤 방향이야?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호 없이 줬으니까 얘는 양 전환의 뜻이겠죠. 어떻게? A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느 쪽 방향이라고? 원점에서 A 방향이라고. 곧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0이 되기 위해선 B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른쪽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에 플러스 입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던 B가 이 플러스 입자를 당기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띄웠다고 얘기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0이래 크기가. 여러분 점 전하가 공간을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런 식이 있었잖아. R 제곱분의 Q.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가 몇 배 됐어? 얘가 2배 됐죠. 그럼 전하량이 B가 A보다 몇 배 커야 돼? 4배 커야겠죠? 그래서 B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4Q가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좀 전에 확인했잖아. 원점에서 A가 만든 전기장하고 B가 만든 전기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되잖아. 근데 A가 플러스니까 B는 당연히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돼야 방향이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의 전하량이 얼마다? 마이너스 Q다. 4Q다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뭘 구하래요? 3D인 점에서 뭘 구하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랍니다. 저 3D인 점에서 모두 만들고 전기장을 A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B도 만들죠? 뭐부터 보자? 방향부터 보자. 방향. A가 만드는 전기장은 여기에 플러스다 생각하면 플러스가 플러스 B니까 이렇게 가겠죠? 요게 A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이 점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B는 마이너스를 떼기 때문에 얘를 땡기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요게 이 B라고. 딱 봐도 누가 크냐? 거리는 A가 멀고 전하량은 B가 크니까 당연히 이 B가 이 A보다 크다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D인 점에서의 전기장 E3를 할게요. 얘는 B가 만드는 전기장에서 A가 만든 장의 전기장을 빼주면 되겠죠? 방향은 나왔으니까. 자 갑니다. K B는 얼마 떨어져서 D 제곱 4Q. 여기에 부호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왜? 방향 다 잡아버렸으니까. 마이너스 K 거리 얼마야? A하고 C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 2D냐? 그럼 2D 제곱분의 KQ 맞죠? 그럼 어떻게?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니까 하면 4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 16. 그러니까 빼면 1 빼면 얼마야? 4분의 15예요? 4분의 15 K Q 맞아. 그래서 4D 제곱분의 15 K Q가 답이 되는 거겠죠. 맞지요? 문자로 나와서 좀 귀찮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뭐 한 거야? 벡터 빼기. 벡터 빼기 할 때는 여러분 뭐부터 잘 잡자? 방향부터 잡자. 방향 잡고 나면 여기 더 이상 이 전하량의 부호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해됐죠? 방향부터 잡고 가세요. 자 그래서 6번은 저렇게 해결.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그림 봐야 나는 점전화 A, B가 X축상에서 고인점에서 뭐 전기장의 E를 나타내거나 아이고 이렇게 줘줬는데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D인 점 여기가 플러스 D인 점인데 좌표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뭐에 따라서 전기장을 줬대요. 자 여기다 원점이 되고 이렇게 전기장을 줬다고 거리에 따라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 그랬더니 뭐가 됐대?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형태만 대충 그리자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대충 그릴게 이렇게 나왔어요. 전기장이 저렇게 나왔답니다. 플러스 X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래요. 자 여기 볼게요. A하고 가까우면 여기 이 점 보자. 이 점은 A에 의한 전기장이 셀까 B에 의한 전기장이 셀까? A하고 개 가까워. 그리고 점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요거라고. 근데 거리가 개 가까우면 R이 개 작으면 이 값이 매우 크겠죠. 그럼 여기는 이 근처는 A하고 가까운 근처는 누구에 의한 전기장이 훨씬 세? A에 의한 전기장이 훨씬 더 세지. 근데 그게 뭐래? 방향이 플러스가 나왔어 지금 값이. 그럼 X 방향이래. 얘의 방향이 어디라고? 요 방향이야 전기장 방향이. 근데 이거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두 개 더한 게 맞아. 근데
A하고 매우 가까우니까 B에 의한 전기장보다는 A에 의한 전기장이 더 크지? 그럼 A에 의한 전기장이 당연히 어느 쪽이야? 저쪽이래. 그럼 A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가 만든 전기장이 여기서 이쪽 방향이니까 얘가 이 플러스 입장 B인 거잖아, 그치? 그럼 A는 뭐라고? 플러스 1 전하를 뜬 놈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럼 마찬가지 동일하게 B하고 가까운 지점을 보자고. B하고 가까운 지점, 이 점을 봤을 때 얘는 뭐가 됐다고? 마이너스가 됐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 저 방향이 됐다는 얘기잖아. B에 의한 전기장이 훨씬 더 클 테니까 B와 가까울 때는 이 점에서 맞아. 그럼 B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에 플러스 입장을 놨더니 B가 민 거잖아, 맞아? 그럼 B도 뭐라고? 플러스 전하를 떴겠네, 맞아? 근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확인하자. 어디 봐야 돼? 이 그래프에서 어딜 봐야 전하량 A의 전하량 B의 전하량이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을까? 0일 때. 맞아, 여기야. 여기 0이래. 왜? 그러면 A가 만든 전기장과 B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인데 여기서 어떻게 크기가 똑같아졌다는 얘기지? 근데 누구하고 더 가까워? A하고 가까워. 그럼 누구의 전하량이 더 커야 돼? B의 전하량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B의 전하량이 A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걸 어디? 전기장이 0인 지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논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처음 보니까 꽤 까다로운 거야. 처음 보니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별거 없다고. 자, 그래서 A와 B의 전하 동력 구했죠.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야. 전하량은 누가 컸다고? B의 전하량이 A 전하량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맞아. 유민 자네 기절했네. 이래도 안 깨면 어떡하는 얘기야? 또 어제 날 샜나? 그만 자. 피곤해? 어제 몇 시에 잤어요? 1시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요? 많이 잔대. 7시간 잤잖아. 오늘 뭐 미친듯이 운동했어요? 네? 아니면 내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잠자기 좋은가?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7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페이지 22쪽 개념 적용 문제가 있네요. 제가 뭘 풀어드린다? 홀수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짝수를 다음 시간까지 해오면 됩니다. 홀수 문제 다 풀면 그 다음 단원 내용 나갈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 단원이 뭔 내용이냐? 저항 내기예요. 저항. 그래서 꽤 중요하고 꽤 복잡하고 꽤 빡세게 할 거니까 여기는 진도 영향 안 받고 조금 천천히 나갈 거예요. 잘 들으셔야 잘 따라와야 돼. 영재고 입시나 과고 입시나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중등 베이스가 기본이에요. 왜? 중등 이상의 문제는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중등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용어들을 중등 용어만 써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풀려면 고등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예요? 전기 회로예요. 처음 회로 푼다고 그러고 풀라고 한다 그러면 고등 내용처럼 전혀 안 보인다고. 근데 잘 안 보이게끔 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거니까. 자, 페이지 22쪽이네요. 1번 보겠습니다. 22쪽 1번. 그린 가는 비틀림 저울의 모습을 나는 비틀림 저울의 두 금속과 AB를 위에서 내려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 B는 고정되어 있으면 B는 고정되어 있답니다. 나에서 A와 B에 대전된 전원의 각각 플러스 RQ 플러스 EQ입니다.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할 거예요? 둘 다 플러스를 띄었으니까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밀어내서 얘가 살짝 돌아가요. 근데 얘는 비틀림 저울이라고 얘기 나왔죠? 살짝만 틀어져도 얘는 원상복귀 되려고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력, 토크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얘가 원상태로 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밀어내는 힘하고 원상복으로 되돌아가는 힘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면 얘는 더 이상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가보자. 기억 실의 비틀린 각도를 측정하여 전기력의 크기를 구한다. 예,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자체가 지금은 식 자체가 니들이 보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지 구할 수 있다고요. 각도가 클수록 당연히 전기력이 클 거 아니야, 그치? 예, 그거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니는 A와 B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가 클수록 절연 막대에 적용한 전기력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크다. 여러분 돌림힘이 뭐예요? 돌림힘 기호가 뭐였다? 타우였잖아. 타우는 R 곱하기 F로 구하는 거잖아. 이 R이 뭐예요? 축으로부터의 거리. F는 작용하는 힘.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가 크면 당연히 어떻게 됐다냐?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될 거야? 돌림힘의 크기도 커지겠지.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서 서버리는 거라고. 니은도 맞고요. 디귿 나에서 A와 B를 접촉했다가 다시 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릴 때 A와 B의 전기력 크기. 자, 처음 전기력은 얼마냐면 거리를 아력할 때 R 제곱 분의 몇 Q 4Q 곱하기 2Q예요. 이게 처음 전기력이거든요. 그럼 나중 전기력은 뭐냐? 일단 얘를 접촉을 시킨대요. 4Q짜리하고 2Q짜리를 접촉을 시킨답니다. 그럼 전체 몇 Q예요? 6Q죠. 근데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재질이니까 전하량을 똑같이 나눠 먹겠죠? 그럼 각각 띄울 거예요. 몇 Q가 돼요? 3Q가 되겠죠? 그럼 F-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K 3Q 곱하기 3Q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8이고 여기는 9니까 얼마? 8분의 9배 커진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전기력 크기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답이 그래서 몇 번?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는 되게 귀찮아요. 꼼꼼하게 풀어야 돼. 니들이 풀라고.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해결했고요.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그리같이 점선화 A, B를 X는 D, X는 2, D인 점에 고정했더니 전기장의 세기가 X는 0에서 2, X는 3D에서 2, 이런 거 나타냈답니다. 전기장의 방향은 두 점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갔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요즘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A 또는 B의 전하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주면 편하거든 문제를 풀기가. 근데 하나도 안 줘. 그럼 어떻게? 가정하는 거야. if 때리는 거라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다면. 그래서 식을 다 써. 그래 구했더니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러면 내가 구한 부호가 잘못했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좀 짜증이 나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가정을 해야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얘는 플러스라고 놓지 말고 이왕이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생각을 해보고 누가 어떤 게 전화가 큰지 작은지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기 쉽다는 얘기라고. 자, 볼게요. 3번. 여기에 원점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D인 점에 A를 놨고 플러스 D인 점에 B를 놨대.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 에이씨 여기가 0이야? 여기가 D고 여기가 2D고 여기가 3D래요. 자, 이렇게 남는데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 A, 여기에 B가 있답니다. 전화를 놨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줬어요. 빡치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 때 원점에서 전기장이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2였대. 3D인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어디였대? 오른쪽 방향으로 2였대. 오케이? 그래놓고 뭐 전기장의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따지라는 거고 X가 2분의 3D에서 전기장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고 전화량의 크기는 뭐 A가 B의 몇 배인지 구하라고 얘기했지. 그럼 뭐 이 주어진 조건 2하고 2를 가지고 뭐 여기서 A, B가 만드는 전기장의 합이 이쪽 방향으로 그렇다라고 따져고 가지고 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하고 따져보는데 원점하고 여기 한 3대하고 보면 A는 여기 원점에 가깝고 B는 여기랑 가깝지. 근데 누가 만든 게 더 컸어? 여기서의 전기장 방향하고 여기서의 전기장 방향은 얘네들이 둘 다 가운데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여기서 전기장 방향하고 여기서 전기장 방향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면 주변으로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면 주변으로 들어올 테니까 반대쪽에 있으니까 반대지. 그런데 B에 가까울 때 뭔가 셌지. 그럼 B의 전하량이 A 전하량보다 느낌상 커 보여 작아 보여? 커 보여.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B에 의한 효과가 크니까 가깝잖아, 그치? 그러니까 B의 전하량이 A보다 클 것 같고 B에 의한 게 얘는 더더구나 가까우니까 여기는 누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겠다? B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 그럼 이 B에 있는 전기를 플러스라고 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B가 만드는 전기장이 원점에서 어디에? 저쪽 왼쪽을 향하지? 근데 여기로 가잖아. 그럼 A가 만든 전기장이 좀 더 세다고 얘기를 해야겠지. 그럼 A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놔야겠지. 그치? 일단 놔. 저렇게 나오고 계산을 했어? 틀렸어.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럼 값이 마이너스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놓으면 돼. 그래놓고 식을 쓰자고. 원점에서 X 좌표지고 X가 0인 점에서 식을 쓸 거예요. 자 보세요. 방향부터 잡아야 돼. 2가 만든 전기장 이 위치에서 어느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근데 B가 만든 전기장 이 위치에서 어느 방향이야? 저쪽 방향이지. 그런데 합한 게 이쪽 방향이 났으니까 누구게 크다는 얘기야? A가 만든 전기장이 크니까 A가 만든 전기장에서 B가 만든 전기장을 빼버리자. K D 제곱분의 K Q A 빼기 2D 제곱분의 K Q B가 2라. X가 3D인 점에서 한번 볼까요? 누가 만든 전기장이 커야 저거 주어진 조건대로 하면 B가 만든 전기장이 커야겠죠? B가 만든 전기장 하고 A가 만든 전기장은 방향이 반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B가 만든 전기장에서 A가 만든 전기장을 빼버리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D 제곱분의 KQB 빼기 2D 제곱분의 KQA가 몇 이다? 2이다. 그럼 2는 날려버리고 여기다 2를 곱하는데 둘이 같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D 제곱분의 K가 다 공통으로 들어있지? 그럼 D 제곱분의 K도 날릴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여기다 2 곱해야 되니까 2QA 빼기 4분의 QB 아니지 곱하기 2 한 거지? 그럼 이게 2가 되겠죠? 2가 뭐랑 같다? QB 빼기 4분의 QA.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하면은 몇 QA가 4분의 9 QA가 뭐랑 같아요? 2분의 3 QB랑 같네요. 그럼 QA 대 QB는 몇 대 몇이에요? 요게 넘어가면 10이고 요게 넘어가면 18이잖아. 그치? 그럼 3, 2니까 2대 3이네요? 맞아요? 2대 3이다.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전화량은 A가 B의 3분의 2배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A는 플러스다.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 상황대로 그대로 다 나왔지. 플러스 아무 문제 없지? 네, 그러면 제가 만든 거고요. 2대 3이니까 이거 조금 단순화시키자. 얘를 뭐라고 넣자? EQ라고 넣자. 마이너스 EQ라고 놓을게요.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3Q라고 놓으면 되겠죠? 뭘 구하려고? 니은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A는 플러스가 아니죠. 우리 조건에서.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값을 구해봅시다. 니은 값. 어디서 구할 거래요? 니은 값. X가 얼마에서 2분의 3D인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랍니다. 자, 2분의 3D 어디에요? 여기네. 2분의 3이 여기네. 여기네요. 그럼 A가 만든 전기장 방향 어느 쪽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짠이잖아. 왼쪽. B가 만드는 전기장 여기서 왼쪽이겠죠? 얘 플러스 짠이니까. 같은 방향이네요. 더해야겠죠? 가자. 이 프라임은 0.5 2분의 1을 쓰는 게 편하겠다. 2분의 1 D 제곱 K 곱하기 몇 Q예요? 2Q 플러스 2분의 1 D 제곱 K 3Q 맞죠? 근데 우리 이 값이 얼마인지 알려면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고 2Q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고 3Q를 집어넣고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요거 계산하면 2가 얼마 나와요? 요거는 2가 여러분 D 제곱분의 KQ는 똑같이 있으니까 숫자만 계산하면 돼요. 이건 2고요. 이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그럼 2 빼기 4분의 3은 얼마예요? 4분의 5예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4D 제곱분의 5 K Q 저게 2네요. 맞죠? 자 계산합시다. 이거 아우 귀찮아. 요게 4가 8이네요. 이건 얼마죠? 아야 이거 2분 이거 맞냐 이거? 2분의 3D면 둘 다 0.5 있는 거 따르는 거 맞죠? 그럼 요건 얼마예요? 8이고요. 요건 얼마예요? 12예요. K R D 제곱분의 이거 귀찮냐? Q에 20이네요. 근데 요게 2잖아요. 그럼 4분의 5를 만들어내야 돼요. 4 5, D 제곱 K Q 얘가 20이 돼야 되잖아, 그치? 여기 2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20이 되려면 8? 20이 되려면 4 날리고 5 20 아이씨 왜 이래 80이요? 네, 4분의 5잖아 4분의 5였으니까 4분의 5야 되니까 그럼 16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뭐였다고? 2였잖아 그러니까 얼마라고? 16 2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네 계산 맞지 이거? 저게 20인 거 맞죠? 네. 4 2 8이고요 4 3 10이니까 20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20이죠? 예, 그래서 16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해보러 갑시다. 5번. 이렇게 계산 문제 나는 게 되게 요즘은 빡치게 나와요.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킬러 문제 스타일로 나면 이거보다 더 빡세게 나와요. 지금 2개뿐이 안 줬잖아. 여기 하나 더 줘요. 값도 안 줘요. 경우에서 따져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스무 문제를 30분에 풀어요. 예. 곧 개빡친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진짜 별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졌다고 나와요. 수능이 편권이 미쳐버려서 올 수능 작년이구나 벌써. 수능 여러분 수능 출제 기관이 뭐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 평가원장이 전체
조율하고 등등등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작년에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렵다 들어봤어요? 작년 수능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웠대? 몰라는 거 몰라? 영어.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90점만 넘으면 몇 점만 넘으면 이게 등급이 딱딱딱 정해지는 거라고. 절대평가라고. 왜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딱 비율로 따지는 거고요. 절대평가는 몇 점 이상이면 곧 영어에 대해서 너무 힘 빼지 말고 문제 평이하게 내겠다. 원래 작년까지 1등급 컷이 몇? 4%거든요.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4%였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평가는 보통 몇 프로를 맞추는 거예요? 1등급을 10%를 맞추는 거예요. 쉽게 내겠다는 게 원래 절대평가 취지거든요. 근데 작년 영어 1등급 컷이 2%예요. 아니 상대평가 1등급이 4%인데 절대평가를 했더니 2%가 났다고. 미친 거지. 그래서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영어로 맞춰야 될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이 방안 마련해서요. 던졌어요. 뭐를? 사표를. 무책임하게. 몰라. 미안. 관둘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본인이 사표를 던진 거지만 결과적으로 잘린 그런 느낌. 그렇다고. 근데 수능이 진짜 빡세요. 수능 빡세다고,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들 또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5등급제예요. 수능 지금은 9등급제예요. 수능은 9등급 그대로야? 몰라. 내신이 5등급. 내신만 5등급이야? 수능은 9등급 그대로 유지야? 오케이. 인정. 내신은 5등급 확실한데 수능은 9등급 맞아? 네가 아닌 거? 오케이. 그렇다 치자. 9등급. 그럼 몇 등급을 맞아야 여러분들 좋은 데를 가요?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 언저리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능에서 1등급 맞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재수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1년 동안 한 번 더 해요. 나 서울대 갔는데 엄마가 자꾸 꼬셔요. 의대 가자. 찾아줄게 시기야. 오? 찾아준다고? 근데 나 서울대 간 사이즈야. 한 6개월 공부하면 수학 1등급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재수생이 아닌 애들이 1등급 맞는 게 반이 채 안 돼요. 실제로 4%지만 거기 반은 재수생이 다 먹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1등급을 안 놓쳤어요. 수학에서.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와요. 진짜. 특히 인천은 더 안 나와요. 인천 공부 못하잖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잘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송도는 뭐 특별해? 비슷해. 송도는 잘하는 애들 일단 중학교 때 걸러져서 어디가? 특목고, 영재고 이런 데가. 과고 이거 인천에 있잖아. 영재고 인천에 있잖아. 걔네들은 특수목적고지 인천 일반고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 이런 애들은 또 정형이 또 달라. 수능 최저 등급 이런 거 없어. 다른 전형으로 가거든요. 근데 인천 애들 일반고 등등등은 잘 못 맞춘다. 그래서 많이들 떨어진다고. 쉬운 게 아니야. 등등등 그렇다고. 그래서 문제가 별력이 없지만 개빡치게 나온다고요. 이거는 양호한 거. 진짜 빡치는 건 수학 문제. 경우의 수. 틀렸네.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 물리가 그나마 제일 양호해요. 요즘 제일 빡센 과목이 뭔지 알아요? 화학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빡셌어요. 화학은 미쳐버립니다. 근데 그 미쳐버리는 문제는 재수생 애들이 잘 풀어요. 그 미친 시간 개 많이 푸는 문제를 또 푸는 수학적 방법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슉 나오는 게 있어요. 금방 쏙 나와요. 근데 이건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 문제 풀이를 위한 공부를. 요즘은 생명지구과학이 진짜 빡세요. 생명의 문제를 푸는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예? 상상이 돼요? 생명 문제를 푸는데 뭔가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문제 풀려면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근수층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읽지도 않아.
하다 보면 2차 방정식 풀어야 돼. 이게 생명 문제야. 이씨. 개빡세요. 지구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와, 자료가 쓰레기야. 그래프 하나에 값을 4개를 줘. x, y, 여기 y 하나 더 세워. 그래서 여기 이거 y 씨. 해석이 안 돼, 그래프가. 그렇다고. 니들이 완에서 배웠던 내용들 지금 나랑 무단하게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30분 내 20문제 풀잖아요. 훈련이 안 되면 30점 맞기 쉽지 않아요. 1등급 컷은 얼마예요? 그렇게 어려워도 재수생들이 있어서 45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30분에 몇 문제 풀어야 된다고? 20문제 풀어야 돼요. 45점 맞으면 50점 만점이거든요. 45점 맞으려면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2문제 틀려야 돼요. 그렇다고요. 왜 갑자기 내가 빡쳐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문제가 시작되기 복잡하다고. 이런 문제는 지금은 크게 도움 안 돼요. 자, 5번 가볼게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 오늘 저항해야 돼. 자, 5번. 그림 가라는 두 점전화가 일정 간격과 떨어진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다. 자, 아이고, 누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플러스 2 쿨롱이고요. 플러스 1 쿨롱이고요. 여러분들 자, 야, 딱 봐봐. 어떤 게 전기력이 가장 클까? 빨리 계산해봐. 이거 빨리 계산은 얼마야? 가는 어떻게 돼? 1제곱분의 2 곱하기 1이야. 맞아? 숫자만 계산하면 되잖아. 나는 뭐예요? 2제곱분의 2 곱하기 1이죠? 다는 1제곱분의 3 곱하기 2고 라는 2제곱분의 3 곱하기 2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어떤 게 제일 커? 다가 가장 크다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기억이 많네요. 네. 무한히 멀리 떨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전화 사이에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아이씨. 이 보기 니은은 지금 옛날 어디 물리 2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 2에서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물리 1에서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안 배워요. 전 위만 배우지. 오케이? 그래서 옛날 문제를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넣은 거예요. 또 니은은 뺍시다. 틀렸어요. 빼 일단. 여기 안 둬. 디귿 두 점전화를 잇는 선분 중앙에서 전기장에서의 가장 큰 거는 일단 느낌상 뭐가 제일 커 보여요? 일단 여러분들 봐야 돼. 두 점전화 사이니까 전하 부호가 똑같으면 전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다는 느낌상 아니네. 그럼 나하고 라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나하고 라하고 가운데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누가 커? 가 거리는 똑같은데 전화량이 누가? 라가 더 크지? 그러니까 라가 제일 커 보이네 뭘. 그죠? 그럼 디귿도 맞아 틀려? 틀려. 답이 그래서 몇 번? 1번. 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0에서 D인 영역의 세기가 2인 균일한 전기적 형성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7번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0이고 D인 구역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전기장이 화살표가 어디 퍼져나가지 않죠? 그럼 이 전기장이 요 사이에선 뭐하다? 균일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림 나는 점전화 A를 X축을 따라 이동시킬 때 A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 A 전환의 크기는 크다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이거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식을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여기가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지구에요. 얘를 놓을 거예요, 물체를.
그럼 물체는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져 내려가겠죠. 맞아? 그럼 이렇게 이동해 힘의 방향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 너 위치 에너지식이 이런 거 아니냐? 요 H가 보통 지면의 높이지? 아, 네. 오. 지구가 중력이 일을 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요. 중력이 한 일이 곧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게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이 뭐로 바뀌는 거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니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갔더니 뭡니까? 위치 에너지 값이 커졌네요. 맞아요? 그러면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얘는 전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다고 얘는 이렇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커졌어? 작아졌어? 중력에 의한 게 작아졌죠. 근데 얘는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에너지가 커졌잖아. 위치 에너지가. 그럼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겠지, 그치? 바닥에 있는 물체를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맞아. 그럼 얘는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네요.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네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입자가 요따고 자 여기에 보시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입자였다고요. 자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됐으면 여기가 플러스 반대기 여기가 마이너스 반대기라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플러스에 가까워지면 전위가 높은 거 얘기했죠?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면 전위가 낮은 거. 그러니까 A가 전위가 높아 B가 전위가 높아 A가 플러스에 가까우니까 A가 전위가 높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지금 A가 X는 0인 점에서 X인 D점까지 이동할 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요 개념이 필요해요. 1이 뭐랑 같다?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 요거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중등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그 한 일만큼 물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 내가 너한테 일을 시킬 거야. 이 의자, 책상을 100번만 들어 올리는 일을 시킬 거야. 일이야. 너한테 그 뭔가를 해코지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킨 거야. 그럼 너는 에너지가 많아지냐 적어지냐? 너는 저거. 그치. 네 몸 안에 있던 에너지, 화학 에너지, 영양소가 있던 화학 에너지를 태워서 네가 일한 거지. 그래서 네가 일을 하면 너는 에너지가 많아서 적어져. 저거지. 자, 책상에 일을 받아 내가 얘를 들어 올리면 책상에 일을 받은 거지. 그럼 책상은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고 한 일만큼 일을 받으면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는다. 어렵지 않죠? 그거에 일이 곧 에너지 변화량이야. 맞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나로 계산을 하잖아. 그치? 환율 구하면 돼. 일은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전기력이에요. 전기력식 어떻게 돼요? F는 Q 이 전기장 내에서 전할 때 힘이 받는 힘 맞지? 그럼 이 힘 대신 뭐가 들어간다? Q 2가 들어가고 움직인 거리는 D잖아요. 그래서 한 일은 얼마다? QED다. 그래서 QED만큼의 E를 받았기 때문에 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저만큼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답이 그래서 3번. 원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 9번과 11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세요.
숙제 2개 늘었어. 9번과 11번은 숙제를 해오세요. 뒤에 내용 설명 좀 하라. 뒤에 내용 설명 좀 하게. 자, 페이지 몇 쪽? 28쪽. 많이는 안 나갈게요 오늘. 자, 전류라는 걸 하겠습니다. 전류 페이지 28쪽. 전류는 기호 뭐라고 써요? 중등에서 배웠습니다. 전류 기호 A. 한 단위고 이 새끼야. 기호는 알파벳 그대로 읽는 거고 I 나 이 기호 이것들이 했잖아.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 이 전류의 정의예요. 여러분 저런 표현 단위 모당 모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속력이에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거잖아, 그치?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이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뭐를? 전하량 값을 시간으로 나눈 게 전류의 정의예요. 1초 동안은 몇 쿨롱이 흘러갔는지 표현하는 거예요. 단위는 뭘까요? 시간을 알면 공식도 뭐 단위도 알 수 있어요. 전하량 단위, 얘는 전하량이에요. 뭐예요? 전하량 단위 대문자 C라고 쓰고 뭐라 할까요? 쿨롱. 나눴다 퍼 시간 단위 세크. 쿨롱 퍼 세크가 전류 단위에 너무 길어. 그래서 뭐라고 써? 대문자 A라고 쓰고 뭐라 읽는다? 암페어라고 읽겠죠. 기호랑 단위랑 헷갈리면 물리는 못해요. 맞춰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호랑 단위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예, 발음은 자음동화 해서 해주세요. 전류 그러지 말고 전류. 이런 분들이 있어. 자, 읽어. 편리로 하라는 거죠. 수학 시간에 맨날 하잖아. 읽어. 열리. 이거 연립방정식이라 얘기하는 봤어. 나 최근에 지금 영재반에 있는데 이제 연립방정식. 너는 수학 선생님이 연립방정식 푸냐? 남 얘기는 하나도 안 듣는 거야. 내가 이름도 깔 수 있는데. 자음동의 이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앞에 있는 니은이 뭐처럼 발음돼야 돼? 리을처럼 발음돼야 돼. 그런 거 알지? 너 이거 발음하는 거 해봐. 한날 하나 하잖아. 한류 열풍 미친 거야. 뭐 한류야. 한류는 한류라고 읽는 거잖아, 그렇지? 한류야. 참 곤란해요. 곤란해요. 뭔가 곤란한 거죠. 네. 그래서 자음동화 하셔야 돼요. 자, 외국인이에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는? 이건 헨리라고 읽어줘야죠. 야, 헨리인데 우리는 자음동화가 되니까 네 이름 앞으로 헨리야. 예? 이건 깡패잖아. 우리 애 이름을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거는 이 명사와 이 명사가 두 개가 조합된 거니까 이거는 신라면이라 읽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라면이에요. 여러분들 광고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진라면이라고 안 읽어요. 광고할 때 보면 애들은 진라면이라고 읽어. 그런데 광고할 때 보시라고요. 진라면이라고 읽는다고요. 그죠? 신라면이라 신라면. 요건 신라가 맞는데 요거는 신라면이라 읽어주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아니 이게 왜 얘기를 왜 하냐면 면접 보다 볼 때 전류가 서만패예요. 전류 되게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자음동원 해주라고. 자,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전류 엄청나게 해요.
내가 전류라고 하면 넌 연립방정식이나 하고 이런 얘기 할 거야. 자, 그래서 전류는 저거다. 전압부터 합시다. 전압. 기호는 V에. 중등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중등에서는. 이 능력이라는 되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물리에서는. 왜? 중등에서 얘가 두 지점의 전위차가 전압이다. 얘 전위 설명이 몰라. 복잡해. 그러니까 아유 전압 걸으면 전류가 흐른다. 새끼들아. 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점의 전위차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점의 전위의 차이. 그게 뭐랑 똑같은 말이다? 전압이랑 말이랑 똑같은 말이 하는 거. 오케이. 전압이 전위차. 여러분들 전위차, 전압, 전압 강하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압을 잡아쳐 먹었다. 거기에 걸린 전압 다 똑같은 말이야. 동일한 표현이라고. 자, 그 다음에 뭐 저항을 해야 돼요. 전기 저항. 기호를 R이라고 씁니다. 얘는 정의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자, 제가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 보세요. 열심히 써. 집에 가서 보일다 낼 거면서. 자, 좀 이따 쓸 시간 드릴게요. 자, 제가 저항을 만들 거예요. 저항을. 근데 저항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아예 안 통해. 저항이야 그게? 회로를 망가뜨리는 거잖아. 뭔가 연결했더니 전혀 안 흘러. 와이씨 고장 난 거잖아. 그러니까 저항은 기본적으로 뭘로 만들어요? 전기가 통하는 물체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는 무슨 나일론을 가지고 전기 아니 지금 안 통한다고 머리카락 가지고 아유 씨 안 통한다고 조절을 하는 거야. 저항은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거지. 아예 절대 못 통함. 이거는 그냥 방해하는 거, 그냥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도체 갖고 하는 거예요. 도체인데 종류가 있죠. 도체 종류 많잖아요. 도체 아는 거. 일반적으로 금속이 도체예요? 아는 거 하나. 구리. 너 학생 때 이랬나? 도체 금속 모른다고? 알루미늄. 응. 구리. 했잖아. 와이씨. 금. 금속 많잖아요. 주기율표 이런 거에 금속 원수 많잖아.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 다 금속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들 다 금속이야. 리튬, 철, 다 금속 맞아요. 여러분들 금속, 비금속 구분 못하면 화학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야. 금속, 비금속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구분 못해가지고 화학은 이러고 있다고. 자, 화학을 생각하고. 자, 근데 얘를 우리 알죠? 일반적으로 철, 구리 누가 전기 잘 통해?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해. 그게 맞으니까 구리. 그래서 구리선을 쓰잖아. 전선 갔더니 철이 나왔어요. 에이 개소리야. 구리가 나오잖아. 까면 노란색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구리가 전기가 잘 통해. 철보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얘 구리, 얘 철. 어떤 게 저일 거야? 철이 크겠죠? 구리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뭐에 따라 달라져요? 물질 종류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또 얘가 있고요. 요 모양인데 얘를 반 잘랐어요. 요만하게 됐어. 똑같은 재질인데 얘는 이만한 길이고 얘는 반만한 길이야. 누가 전기가 잘 통할까요?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얘 하나인데 얘는 요 두 개 합친 면적이에요. 길이는 똑같은데 재질도 똑같아요. 누가 잘 통해 전기? 면적이 곤충. 내가 니들한테 강제로 시킬 거야. 요만한 통로인데 거기 기어 들어가래. 뒤에서 때릴 거야. 안 가면.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만한 통로야. 골라 새끼야. 저는 요만한 통로가 이런 미친놈은 없다고. 굵기가 볼수록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작아지는 거야. 잘 통하는 거 맞아?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난 게 요거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그거야. 이렇게 기울어 쓰면
그러지 말라고. 요게 뭐냐? 비저항이라 부르는 놈인데요. 일반적으로 도체는 비저항값이 작아요. 미안해? 작아 맞아.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놈이야. 그래서 비저항값이 크다고요. 그럼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크다. 당연하겠지? L이 뭐예요? 랭스의 앞자를 따는 겁니다. 길이에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S는 뭐의 앞자일까요? 면적이에요. 이거 면적. 아무도 못해. 야, 어이 발음 좋으신 분. 면적, 넓이, S로 시작하는 단어 뭐야? 면적이요. 거기 보면 나오냐? 이 새끼 발음만 좋은겨? 스퀘어. 스퀘어가 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곱한 게 스퀘어. 제곱의 면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퀘어. 면적은 S도 쓰지만 A도 써요. 이것도 면적이에요. 뭐야? 발음 좋으신 분. 응? 괜찮네. 네가 발음이 제일 좋잖아. 너번에 내가 굴욕감을 느껴서 네 발음 듣고 아님 말고. 자, 요거는 A리어. 내 발음이 되게 잘 들리지 않냐? 비웃지 말고. 자, 그래서 A를 써도 되고 S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항을 쓸 때 보통 S라고 쓴다. 이건 뭐다? 면적. 저항은 단위가 뭐예요? 아우씨라고 쓴다. 띡띡 오이씨야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그리스 문자 오메가 대문자 오메가예요. 근데 단위는 특별한 명칭이 있죠. 얘 뭐라고 읽어 알잖아? 옴. 사람 이름이에요. 옴이 사람 이름이야. 우리말로 옴도 있죠. 우리말로 옴은 뭐예요? 벌레예요. 옴벌레. 옴벌레가 피부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개간지러워요. 그래서 긁어. 피날 때까지. 간지러운 게 훨씬 더 커. 그래서 아픔을 잘 못 느껴. 그래서 개긁어요. 그래서 이 옴은 어디서 얼마? 풀떼기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뭔가 풀 작업하다가 맨날 얼마? 그럼 어떻게 해? 내보내. 강제 휴가. 본인이 원래 써야 될 휴가에서 까지는 거야. 거기서 있으면 애들 다 퍼진다고. 그리고 다 같이 긁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다 그렇게 내보낸다고. 나가서 치료하고 와라. 강제 휴가. 그러면 약 먹고 방법은 간단해. 약 먹으면 금방 죽어요. 그리고 옷에 남아있는 옴을 다 죽이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다 삶아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다고. 그럼 다 뒤지니까. 그래서 군대 간 친구가 나왔는데 왜 나왔지 얘? 그러면 옆에 가면 안 돼. 본인도 긁어 있대. 피날 때까지 와 진짜 개빡쳐.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간지러움은 옆 사람이 개긁고 있잖아요. 나도 간지러운 거 같아. 근데 와 진짜 느낌이 그래서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요게 저항이다. 여러분들 내신 문제예요. 이런 거 잘 봐. 틀리지 말고 중학교 내신 문제야. 요즘은 잘 안 나오죠. 얘 면적이 S였고 길이가 N이었어요. 이놈의 저항이 R이었어요. 얘를 잡아 늘립니다. 쭉 모양 안 흐트러지게 능력껏 쭉 잡아 당겨서 이놈의 저항이 R이었어요. 자 요렇게 잡아 당겼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죠? 이 얘기예요. 잡아 늘린 거예요. 얘는 몇 R일까요? 생각하고 얘기해 제발. 여기 다 써놨어요 지금. 몇 R일까요? 생각하라고. 야 몇 알? 2분의 1. 아니에요? S분의 2에. 생각을 했더니 장고 끝에 악수를 두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바보가 됐네. 아우 몇 알? 따르신 분 4R 4알. 왜? 면적이 2분의 1가 돼서 그렇지. 내가 잡아 들렸는데 면적이 기다리면 야 엿가락은 평생 처먹겠다. 잡아. 떼서 먹고 잡아. 이 말이 안 돼. 뭐가 일정한 거야? 잡아 들려도 부피가 일정한 거야. 그럼 길이가 늘었으면 면적이 작아져야지. 근데 또 여기서 또 미친놈이 작아졌고 커졌네. 쌤 R. 그러지 말라고. 면적이 작아지면 저항이 커지죠. 길이가 커져도 커져요. 커지고 커졌다고.
그래서 몇 배? 4배에서. 이건 중학교 내신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온 적 없어 학교에서? 요즘은 잘 안 내긴 하더라고. 애들을 너무 쉽게 해. 저 정도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전기 저항은 저렇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ohm의 법칙 배웠잖아요. V는 I. 자, 저 식을 I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가 돼요? I는 R분의 V. 저 식을 R에 대해서 정리하면 R은 I분의 V 라는 걸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ohm의 법칙은 저렇다. 독일의 과학자 옴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다 알잖아요. 자, 저항을 하나만 연결하면 좋은데 저항을 꼭 2개, 3개 연결해요. 많게는 10개.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해서 그래요. 뭐가 편하냐? 집에서 선풍기 쓰는데 누르면 바람이 나와? 그 바람만 나와. 1단, 2단, 3단, 회전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 누르면 바람만 나와. 뭔가 창피하잖아. 아니 1단, 2단, 3단 저항을 달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되는 거라고. 한번 눌러서 바뀌게끔 돼 있는 거라고. 오케이? 다양한 기능을 하려고 여러 개 연결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첫 번째 직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한 거죠? 아야, 아시잖아요?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R1, R2. 자, 이렇게 전압을 연결했습니다. 저렇게 연결된 게 직렬 연결이죠? 자, 길을 보세요. 여러분들, 회로라는 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길이 있냐라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기본은. 자, 보시라고요. 근데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 1초 동안에 여기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였니?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건 실제로 도선에서는 누가 움직이는 거냐고. 배웠잖아, 니들 학교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는 플러스일 때요, 마이너스일 때요? 마이너스를 띄죠. 전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에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가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가죠. 그래서 전류 방향과 전자 방향은 당연히 반대라고. 여기서 의문. 뭐부터 정의를 내렸을까? 전류부터 전자. 전류. 뭔진 모르는데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동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몰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홀. 그게 만들어진 지 한 250년 됐거든요. 근데 한 100 몇십 년 전에 알아봤더니 전류, 도선에서 전류 흐름은 전자, 마이너스 전자의 흐름이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근데 왜 안 바꿨어? 바꾸는 돈 많아가지고. 그게 과학자가 할 자세야? 아니, 여태껏 썼는데, 그냥 써. 이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우습지만 한 20년 전에 대학교 면접 문제였어요. 전류 방향 학생 무슨 방향이에요? 네, 플러스에서 맞습니다. 전자 방향 어디에요?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오, 왜 안 바꿨어요? 바뀌면 너무 혼란하잖아요. 그게 과학자의 행동 원리인가요? 네? 거기서 네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요 그래도 빡치지만 쉽지만. 자, 이런 것들을 중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긴 해요. 근데 깊이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왜 안 가르쳐? 너처럼 가르쳐. 아유 오래됐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간지 오우 개 많이 바꾸게 돼. 그냥 써. 근데 이건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말도 안 되지. 자, 왜 안 바꿨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소금물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여. 소금물에서? 아니 소금물에 전자가 와씨 소금물은 전자가 왔다 갔지 않을 텐데
야, 니들 아는 거 물어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겠니? 소금물은 물에 녹이면 뭐가 생겨요? 이온이 생기잖아. 이온이 뭔데? 전기를 띈 새끼들이잖아. 그럼 전구 꽂으면 당연히 딸려가 안 딸려가? 딸려가겠지. 양이온만 움직여? 음이온도 움직여. 곧 전자만 움직이는 경우. 이거 하나만 단.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얘기를 했겠지. 근데 도선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지. 전해질에도 딴 데도 흐르잖아. 플러스가 움직이면서 흐르는 전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굳이 안 바꿀 필요가 없던 거지. 도선에서만 전류가 흘렀어. 이거 하나야 언니. 그럼 바꾸는 게 맞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네. 어찌됐든 그렇다고요. 자, 아까 전류가 뭐라 그랬어요?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이죠? 그런데 뭐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 자, 여기 1초 동안에 여기 전자 10개 움직였어요. 통과했다고? 여기는 1초 동안에 몇 개 통과할까요? 5개면 나머지 5개 어디 갔어? 얘가 쳐 먹었어? 얘 통과해도 전자가 없어져? 안 없어져. 1초에 10개 통과했으면 여기도 1초에 10개 통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길이 왜 길이면 곧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한 거다? 전류가 일정한 거예요. 동의하시겠죠? 전기 흐름은 물의 흐름하고 비슷해요. 여기 물레방아 있고 여기 물레방아 있어요.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 돌아가잖아요. 그죠? 물레방아 돌렸다가 물이 없어져요. 물레방아 물을 처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전류가 똑같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제발.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여러 개 낼 거거든요. 기본만 알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못 풀어요, 니들. 그러지 말라고. 자, 전체 전압을 V라고 했어. 여기에 걸린 전압 V1, 여기에 걸린 전압 V2. 여러분들 보통 전압은 걸린다라고 하고요. 전류는 흐른다고 해요. 거꾸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3V가 흘렀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3A가 걸렸어. 이딴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거슬려요. 너무 무식해 보여요. 저는 키가 무거워요. 이상하잖아요. 맞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전류는 흐르는 거고 곧 암페는 흐르는 거야. 제발 암페 걸렸다 하지 말고 볼트는 걸렸다. 곧 여기에 걸린 전압 V1, 여기에 걸린 전압 V2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적 관계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이만큼의 전위차를 줬더니 요만큼 요만큼 전체 전위차가 요리 둘이 합한 거랑 같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V는 V1 플러스 V2에 그죠? 근데 전류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I는 I1, I2 다 같아. 전체 전류는 I1이었는데 I2는 전류 같겠죠? 자, 요 식을 오음의 법칙으로 바꿀 거예요. 요 식을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전압. I1, R1, I2, R2. 그런데 I가 다 똑같다고요. 그럼 I 다 지워지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더한다.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한다고. 알잖아 니들. 이유는 저것 때문이야. 하나 더. 병렬. 병렬은 어떻게 연결한 거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아이 왜 이래. 수업하기 싫은가. 자, 이렇게 연결한 게 병렬입니다. 어떻게 됐다고? 율로 갈라져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진 거. 이런 걸 병렬, 나란한 연결이다. 그걸 병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 영어로 물어볼까? 물어봐. 자,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연결한 게 병렬. 병렬일 때 뭐가 같을까요? 전압. 네, 전압이 같아. 여기서 V만큼 걸어주잖아요. 똑같이 V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V가 일정해요. 그래서 V나 V1이나 V2가 다 똑같다. 자, 여기 전류가 흐를 거예요. 가자, 전류 I. 길이 갈라졌네요. 1로 I1이면 1로 I2라고 합시다. 얘네들이 양적 관계. 1초에 10개 통과했는데 위로 3개 간대. 7개 어디 갔어? 타결할 거라고.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예요. 이거 오음의 법칙 쓸 거예요. 전체 전류를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 그런데 뭐가 다 똑같다고? V가 다 똑같다.
그래서 전체 점은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역수를 취한 다음에 더해. 그리고 다시 뒤집어. 요거 정리하면 R은 어떻게 정리가 돼? R은 생각하고 얘기해. R1 플러스 R2분의 R1 R2죠. 그래서 두 개짜리는 합분의 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짜리면 돼. 세 개를 합분의 곱을 하면 미친 거야. 그럼 단위가 이상해잖아. 옴분의 옴세제곱, 옴제곱을 구하면 이 개소리하고 그러고. 두 개짜리만 되는 거야 합분의 곱. 자, 하나만 더. 여기까지만 할게. 수업을 개 많이 하네. R이에요. 스위치예요. 스위치에는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시. 스위치 연결할 거예요. 전체적. 생각하고 이게 제발. 얼마? 0. 뭐로 하래서 합분의 고. 하나 0. 합얼고 0. 얼마? 0. 뭔 개념이냐면 전류를 걸어줬더니 여기는 개쉬운 코스, 여기는 개어려운 코스. 나는 자전거를 타는데 여기는 매끈한 아스팔트, 여기는 진흙탕. 나는 진흙탕을 할게요. 미친 놈은 없어요. 일로 하나도 안 간다고, 일로 안 간다, 일로만 간다고, 맞지? 그래서 저항이 없는 놈이나 저항이 있는 놈이 병렬 연결되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저항이 저항 구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 못하면 다음에 풀 문제 하나도 못 푸니까. 자, 한번 하겠습니다.